자, 이 단어 여러분. 빛의 중첩과 간섭이. 자, 일단 중첩과 간섭을 배우려면 여러분, 이건 파동성의 성질이거든요. 파동이라는 게 뭔지 배우셔야 됩니다. 파동.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이것을 하기 전에 조건에 뭐가 들어가냐면 파동이 무엇인가? 파동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흐름이에요. 뭐냐? 에너지 전달 방식. 알았어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이름을 지은 거야.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으로 설명을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파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매질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파원은 말 그대로 파동이 시작된 지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소리가 발생한 지점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원이나 음원 같은 것들이 모두 파원의 일종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동은 매질이 전달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 이동하게 도와주는 물질, 이 정도. 그러니까 모든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게 발생하는 거야. 그 매질이 많이 있잖아요. 매질이 많다를 우리는 밀하다라고 할 거예요. 존재밀하다. 매질이 적다를 우리는 소하다라고 할 거예요. 우리 사이가 친밀하다, 가깝다는 뜻이죠. 우리 사이가 소원하다, 좀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하다, 소하다는 매질 입자가 많다, 적다인데 여러분 어디서 파동이 전달하기 쉬울까요? 맞아요. 밀한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락 좋아하세요? 락? 아, 너는 워터 그걸 좋아하는군요. 네? 아씨, 물 뿌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지? 락 스프링, 맞아. 그 락 페스티벌 저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미친 락커는 기타를 부셔요. 뒤에서 막 지가 흥분하고, 그리고 관중석이 떠들어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잘 나가는 락, 관중이 아니라 빽빽한 거죠. 그럼 떠들면 사람들이 다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뒤로 막 밀어. 락커는 누워요.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막 오다가 다시 무대에 오르고, 이걸 즐겨요. 근데 너네가 신생 밴드야. 응원하는 애가 2~3명밖에 없어. 근데 거기 뛰어들 수 있을까? 아, 그 사람들 죽어요. 그지? 그런 거요. 매질이 촘촘하게 있으면 파동의 전달이 쉽고, 매질이 호하게 있으면 매질 전달이 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매질까지 됐죠? 거기서 하나 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래프, 파동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매질이 파동을 도와주는 물질을 그랬는데, 예로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결파가 있어요. 파도. 얘 매질은 뭘까요? 당연히 물이겠죠. 그러면 음파는 매질이 뭘까요? 이건 우리가 살 때는 공기지만 물 속에서는 물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소예요? 물이 소예요? 물. 멋져요. 공기가. 이제 알았어요? 물 속에서 음파는 더 빨라요. 공기 중에서는 초당 340m거든요. 물 속에서는 1500m예요. 알겠어요? 그걸 뭐라 부르죠? 그렇게 막 물고기 떼찾고 그러는 거. 맞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여러분도 해봤죠? 그러면 안 돼요. 임산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초음파라는 걸로 지구과학을 한 친구들은 그 유명한 일화를 알 거예요. 패스아웃이지. 시합한 친구 있나 여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통합과학에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해제 지형 탐사. 그 초음파를 사용해서 하거든요. 그거 헤스아우티치가 최초로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잠수함 있죠. 그죠? 그거 잡으려고. 그거를 지형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세계 확장설이 그때 나와요. 45년 이후에. 알겠습니까? 여튼 이렇듯 물결파나 음파 같이 이런 것들의 매질은 얘들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 매질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주기 운동을 한다고요. 여러분, 주기 운동이 뭐예요?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주기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시계추 같은 것들이 주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질은 이 파동을 따라 이동하진 않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파동을 따라 이동을 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왜요? 내가 너한테 막 말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파동이 여기로 가면, 여기 공기도 그걸로 가면 여기 진공석단 죽어요. 그렇죠? 공기는 가만히 있고, 알겠습니까? 공기 입자는 가만히, 걔가 주기적 운동을 합니다. 위아래에 떨림이든 앞뒤에 떨림이든.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파동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남학생들은 공 차다가 연못에 공 빠진 경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머리 좋은 친구 하나가 돌멩이를 공 뒤에 던집니다. 물결파기라는 애가 와요.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바람 불어서 온 거지. 진짜로 우리가 공을 빠졌는데 돌멩이를 공 뒤에 던지잖아요. 그럼 걔는 제자리에서 이것만 해요.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깨에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을 맞춰야 됩니다. 돌멩이. 아시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들어가서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셨어요? 여기가 맨 위에 뭐 반장밖에 안 되잖아요. 내용은 중첩 설명이 그 다음이고.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못 풀어요, 문제를.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에서 많게는 2문제, 3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잘 배우세요. 파원도 배웠고, 매질도 배웠고, 파동에 대한 정의도 배웠다면 이걸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게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의 원리가 뭔지 잘 보세요. 여기 매질이 있습니다, 매질.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파동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파동은 이렇게 간다. 파동이 진행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매질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겠죠. 그동안에 이렇게 이동합니다. 저렇게 내려온 매질은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동안에 얘는 이렇게 이제 얘가 제자리로 딱 오는 순간, 여러분 제가 운동을 몇 개로 나눠 설명한 거예요 지금? 네 개로 나눴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를 경계선으로 잡아요. 잡았을 때 이 경계면 위쪽을 플러스 변이라고 잡을 거예요. 여기를 마이너스 변이라고 잡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 파동이 진행한 거리, 이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프상에서 보기 쉽게 0보다 위인 이 흰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칭할 거예요. 왼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른발. 남학생들은 꼭 외워놓으세요. 여학생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남자친구 군대 가면 그때 알아들으세요. 이게 제19년 기본입니다. 앞으로 이가 무슨 말부터 간다고? 왼발. 맞습니다. 독창하고 왼발! 그리고 훈련소에서 제대로 배웠죠. 거기서 공무원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왼발, 오른발이 1파장입니다. 무조건. 선생님, 그럼 오른발, 왼발은 1파장이 아닌가요? 뒤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맞죠? 대신 오른발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세로축의 이 값이 뭐냐? 여기 변이라고 써놨죠. 변이. 맞죠? 이 변이가 뭐냐면 매질이 움직이는 방향. 그럼 딱 중앙을 가립니다. 중앙을 딱 가립니다. 그리고 가로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여러분 발자국으로 몇 번 가는가요? 3번 가죠. 그 왼발, 오른발이 여기까지죠. 눈으로 보이죠. 사실 여러분 가로축이 위치라고 주잖아요.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위치는 거리잖아요. 주면 얘는 자기의 위상과 위상이라고 해요. 위상.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상은 매질의 상태예요. 자, 이 매질의 상태가 뭔지 잘 됐습니다. 여러분, 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변이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얘들은 위상이 같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어떡할 거라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자, 그래서 오른쪽 이동한 걸 이렇게 그릴게요. 이해 갔죠? 오른쪽 약간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노란색의 움직임을 잘 봐요. 얘는 위아래로만 움직이잖아, 매질은. 얘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죠. 얘는 어떻게 할까? 올라가죠. 얘는요? 얘는? 그럼 얘와 같은 위상은 얘입니다. 0이라고 같은 게 아니라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파도 타기 응원을 합니다. 얘가 완전히 앉은 거예요, 앉은 거. 얘는 완전히 쓴 거죠. 그럼 중간에 있는 모습이 일어나다 찍힌 건지 앉다가 찍힌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다 찍힌 거랑 똑같은 동일한 위상, 거기를 우리는 니네 교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루에서 어디까지? 마루까지. 혹은 고래에서 고래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같은 위상에서 인접한 같은 위상까지라고 해요. 최고로 인접한. 복잡한 말이 듣기 싫으면 어떻게 찾아가고요? 왼발, 오른발, 요게 끝이. 왼발, 오른발. 그 찍은 점에서 네. 한 주기를 이동하면 또 그 위상 아니에요? 맞아요. 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위상에서 가장 가까운 같은 위상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파장은 람다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 이렇게 읽습니다. D가 무슨이야? 양 알지? 양? 램? 그거예요. 밥방 먹고 와서 밥방 먹고. 맞아, 안 맞아? 옛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요?
지금은 전폐. 아니, 밥 먹으면 졸려서 잔다지만. 자, 파장은요. 동일한 위상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얘하고 얘는 동일한 위상이 아니에요. 얘하고 얘가 동일한 위상이죠. 이해 갔습니까? 그걸 왼발, 오른발로 찾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뭘까요? 최대로 자, 그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혹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로 머리 간 거, 이걸 진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진폭. 기억납니까? 제가 전자기교에서 그렇게 들었죠. 이게 뭐의 방향입니까? 뭐의 움직임? 볼 생각 해봤잖아. 뭐의 움직임이었어? 전류계. 자, 선생님이었잖아. 그렇지, 검육의 반을 했지. 봐, 얘들아, 이렇게 검육의 반을 움직이다가 이렇게 되면 전류가 센 거야. 이게 같지? 그 다음 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센 거야. 약하는 거야. 센 거, 이게 진폭이라고 해요. 이렇게 맞다가 이렇게 맞으면 아프잖아. 이게 진폭이라고. 알았지? 자, 여기서는 파장과 진폭을 알 수 있는. 보통 우리 진폭을 A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걸 표현하면 괜찮아. 근데 그래프 하나가 더 있어. 자, 동일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가 시간인 거지. 얘는 여전히 변이거든. 변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했지 아까? 이거 진폭이라고 하는 거지. 그잖아. 그럼 시간도 한 주기, 시간은 주기거든. 얘가 저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다시 우리처럼 오는데. 그럼 이거잖아. 왼발, 오른발이잖아. 이게 주기라고. 매질이 한 회를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주기를 T라고 하거든. 매질의 1회 반복 시간을 말해. 1회 반복 시간. 그런데 거기에 얘가 따라가. 중요해. 프리퀀시라는 말을 쓰는데 진동수는 매질의 1회 반복 시간이 있으면 1초 동안 매질의 반복 횟수다. 얘는 1회 동안 1회 반복하는데 몇 초가 걸리냐잖아, 이거. 맞지? 근데 얘들은 뭐냐? 1초 동안 몇 회 반복하느냐잖아. 둘이 곱하면 뭐 될까? 1 나와. T하고 얘하고 곱하면 1 나온다고. 이런 거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라고. 알았니? 곱하기에서 1 나오는 반비례 관계인데 얘가 뭐냐면 단위가 헤르츠야. 퍼세크 또는 헤르츠라고. 얘들아, 60헤르츠가 뭔 뜻일까? 1초에 60번 반복한다. 그게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야. 알았어? 헤르츠란데. 너네 메가헤르츠 들어봤어? 메가헤르츠? 킬로헤르츠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 라디오 주파수야, 그게. AM, FM 들어봤냐? 메가 같고 킬로 같고 통과 시간에 배웠잖아. 메가. 몇 배? 10배? 10의 상승돼 임마. 항상 그렇게 거지잖아. 안 배웠어.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거 안 배우냐고. 배웠지. 다 까먹지 지금. 그러면 메가헤르츠가 훨씬 진동수가 큰 거라고. 진동수가 뭘까? 잘 봐야 되라.
이게 진동수가 큽니다. 아파. 일로 와. 직접 보여줄게. 잘 봐봐. 이러다가, 못하는가? 탁탁탁탁탁 때리면, 아파. 아프죠. 헤르츠가 클수록 주파수가 크고 세요, 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높아, 남자 목소리가 높아? 여자. 여자가 3옥타브 높다고 그러지. 그게 진동수야. 여자가 고음 치잖아? 비명 지르잖아? 고막 찢어져. 그러니까 여자가 비명 치는데 나쁜 짓하는 놈은 사람이 아닌 거야, 진짜. 정상이면 무서워요. 어떤 꼬마가 고함, 비명 지르는 소리도 그렇고, 직접 옆에서,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소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경험을 한 놈은 마음이 무뎌지는 거야. 나쁘게 변하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데 여자들 소리 지르면요. 놀랐을 때 그 소리, 놀래켜놓고 남자가 또 놀래잖아. 그 소리에. 여자가 놀라는 소리에. 그리고 그 마커들이 높은 소리로 막 유리잔 깨고 그러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고유진동수 걸리면 깨져요. 아시겠어요?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동수가요, 여기서 결정. 여기서 진동수가 결정이 돼. 무슨 말이냐?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진동수. 얘가 간섭을 하든, 굴절을 하든, 반사를 하든, 회절을 하든 안 변합니다. 진동수는. 그럼 진동수 곱하기 주기는 1이라고 했잖아요. 뭐도 안 변할까요? 진동수가 안 변하면 주기도 여기서 결정이 돼요. 이해 갔어요? 진동수하고 주기는 절대 안 변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거 하나 알고 있으면 몇 문제 그냥 풀려요. 자, 진동수 관계하고 주기 관계까지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배웠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설명이 하나 들어갑니다. 뭐냐? 이 파동이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파동의 종류에는요, 매질이 있어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얘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횡파, 하나는 종파. 우리가 빛을 배우잖아요. 빛은 얘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무슨 법칙이야? 무슨 법칙이요? 그걸 오른손이잖아, 지금. 이게 누구 방향이야? 전기장, 자기장. 자기야, 죽고 있어? 이게 무슨 장? 전기장. 얘들아, 이거 불러봐. 이 연방수하고 F, B, I야. I가 어떻게 자기장이야? 그럼 요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이지. 니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몇 도를 이루냐? 90도. 이게 횡파라고. 횡파. 다시 말하면 봐봐. 전기장이 생기면 반드시 무슨 장이 따라온다? 자기장. 자기장이 변하면 무슨 장이 따라온다? 전기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잖아. 이렇게. 그래서 빛을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하거든. 만약에 전기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위아래,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따라와. 이런 식으로. 이해하냐?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그래요. 90도요. 맞아. 모두 진행 방향의 90도로 움직이는데 저렇게 서로 90도로 움직여요. 이게 전자기파예요. 알았어? 종파는 소밀파라 해가지고 앞뒤로 움직이는 음파가 여기에 종파라고 하거든. 프리머리파라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지진파의 피파도 있거든.
자, 얘는 안 배우고 횡파. 두 번째야. 매질의 유무에 따라 구분해. 우리 파동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매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필요 없는 애가 하나 있어. 자, 매질이 필요한 애들이 탄성파야. 역학적 파동을 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그게 필요 없는 애가 전자기파야. 다시 말하면 얘는 오히려 진공에서 기차나 액체 때보다 속도가 더 빨라. 우주에서 더 빠르다고. 이게 누구라고? 빛이야. 그래서 얘들아, 빛은 소에서 빠르, 밀에서 빠르. 소에서 빠르, 소에서. 스스로 가기 때문에. 알겠어? 졸려? 뽀뽀해줄까? 죄송합니다. 졸음은 잠깐 참으면 이제 끝나. 얘들아, 빛은 횡파냐 종파냐? 횡파. 물질파냐, 탄성파냐, 전자기파냐? 전자기. 전자기파는 소에서 빠르냐, 밀에서 빠르냐? 소. 이런 게 기본이 안 되면 여기를 들어갈 일이 없어. 하나만 더. 얘들아, 파동의 속력이라는 게 있거든? 얘네, 여기 속도 배웠잖아. 속력이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이런 거리지? 여기 시간이 누굴 것 같아? 그렇지, 주기분의 한 거리. 파장이지. 화장. 그러니까 나중에 뭐야? T분의 뭐? 람다가 되는데, 너네 T분의 1은 누구랑 같아? 화장. 자, 이게 진동수랑 같지? 자, 여기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너네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주구장창 공부하면서 맨날 헷갈렸던 게 그런 거거든. 이번에 물리학 현범이야, 거기가. 에너지. 얘들아, 이게 무슨 선 영역이야? 가시광선 영역이야. 맞아? 여기 한자가 무슨 색이야? 적색. 얘는? 자색. 그럼 여기 있는 게 무슨 선일까? 자외선, 적외선. 자외선. 자외선. 여기는? 적외선. 얘네, 이 둘 중에 누구 맞으면 얼굴 타? 자외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세다, 약하다? 세다. 이쪽으로 해서 에너지 어떻다? 약하다. 질문. 자외선, 적외선. 누가 속도가 빠를까? 적외선. 자외선, 적외선. 누가 속도가 빠를까? 적외선. 자외선, 적외선. 누가 속도가 빠를까? 니네 빛의 속도가 얼마야? C라고 하죠, C. 초당 30만 킬로거든? 잘 봐라. 보라색이 빛이냐, 빛이 아니냐. 빛. 빨간색은? 빛. 차에서는? 빛. 적에서는? 빛. 누가 빠르냐? 다 똑같아. 그렇죠. 다 빛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동수가 아까 어떨수록 에너지가 세다고 했죠? 클수록 작을수록. 많을수록. 그죠? 클수록 세죠? 네? 이렇게 맞는 게 아팠잖아, 자식아. 아이, 현실. 그래서 진동수가 이쪽으로 가서 높아요. 그러면 파장은 어때야 돼? 짧아.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는요, 단파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주파에 에너지가 센 거예요. 그래서 X선 같은 애들을 초단파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장파겠죠, 이쪽으로. 에너지 약한 건 장파죠. 그리고 진동수는 적고요. 네. 고주파라는 게 진폭이 큰 거예요. 아니요. 진동수가 크다고요. 고주파라고. 주파선이 크다고. 촘촘하게 들어가는 게. 그렇죠. 촘촘해야 초당 반복의 수가 많죠. 그리고 촘촘해 파장이 짧을 거 아니에요? 진폭은 뭘 결정하나요? 증폭도 에너지인데 같은 파장이고 주기라면 진폭이 크면 에너지가 세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폭까지 세면 난리 나죠. 그래서 니들 보면 있잖아. 이건 번뇌인데 니네 지약을 안 했잖아 얘들아. 네. 그러다가 띡띡띡띡 이게 무슨 파가 먼저도 전혀 프리머리파 P파야. 이게 지진파야 그런 게. 그 다음에가 무슨 파야? S파 세컨더리거든. 그 다음에 무슨 파일까? 이게 L파거든. 네. 괜히 L파 그러니까 라스트 파. 이제 아니야. 롱 웨이브 장파라니. 아, 장파인데 뭐가 크냐? 진폭이 그래 이래서 땅이 흔들리는 게 됩니다. 알았니? 그런 거다.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게 뭡니까? 굉장히 소리가 나요. 파동의 중첩과 간섭입니다. 여러분 중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중첩, 두 파동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두 파동이 서로 겹쳐지는 현상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간섭이에요. 알았죠? 겹쳐지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변이끼리 만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오른발이 만난다든가 기억납니까? 네. 왼발 왼발이 만난다든가 이러면 진폭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맞아요. 이 반대는 작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걸 보강간섭, 주는 걸 상세간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 중첩이 되는 건 지들 못 되는데 이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진폭이 커지면 보강간섭이고, 그러니까 두 파동의 진폭보다 커져야 이제 보강이 되겠죠. 두 파동의 진폭을 줄면 이제 상쇄간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간섭은 중첩의 뭐라고요? 결과입니다. 중첩의 결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간섭은 말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첩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오른발로 5cm짜리가 간다.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진폭이 3cm짜리가 간다. 완전 중첩이 되면 상쇄되면 몇 cm가 될까요? 위로 상쇄. 그럼 위로 2cm겠죠. 네. 근데 보강되는 8. 위든 아래든 8cm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중첩이라고요. 이해갑니까? 근데 그들의 결과, 아까처럼 한 2cm로 준다든가 이런 건 상쇄, 8cm로 늘어나면 보강,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런 거는 서로 다른 조건의 파동이 중첩될 때고요. 우리는 간섭의 원리로 무슨 조건을 보냐면, 빛의 간섭도 마찬가지예요. 두 파원을 갖고 따질 거예요. S1과 S2를 갖고 따질 거예요. 근데 얘들의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야, 쌍둥이냐, 동이냐? 쌍둥. 아, 진짜요? 사실 잘 몰라요.
LED 쌍둥이 이렇게 얘기하나? 네, 쌍둥이. 둥이 하나. 쌍둥이. 쌍둥이 파원이라는 건 파장과 진폭이 동일한 파원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물결파로 따지면 파원이 두 개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퐁 치는 게 쌍둥이 파원이에요. 만약에 퐁당 치면 뭘까요? 위상이 반대인 거죠. 하나가 오른발 왼발로 나오면 하나는 왼발 오른발로 갈 거예요. 근데 퐁 치면 왼발 오른발로 같이 출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 눈으로 보기 좀 쉽다는 얘기예요. 간섭의 조건을. 알았니? 그래서 우리는 간섭을 해볼 건데 둘은 쌍둥이 파원으로서 요것들을 따지는데 밑에 보면 파동의 독립성 이런 말이 있어. 두 파가 겹칠 때요. 자, 여러분. 중간에서 중첩을 하게 되면 8이 되든 2가 되든 결과물이 나오겠죠. 물론 여러분, 어선풀의 중간 것들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극에 달한 보강과 상쇄를 본다면 8과 2인데 이제 중첩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지고 더 달라지고 이게 아니라 중첩할 때만 변하고 중첩이 지나가면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갖는다고요. 이해 갔어요? 파동의 독립성. 그럼 네 번째, 파동의 간섭이라는 게 뭐냐? 자, 아주 어려운 말 하나 써. 어려운 얘기. 자, 이것이 영주기요. 여기에 이러한 발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러한 발을 그리겠습니다. 자, 색깔을 좀 넣어보자. 얘가 S1이고 얘가 S2다. 얘들은 서로 이렇게 움직인다. 파장과 파동이 졸려. 첫 시간이고 선생님 처음 봤는데 졸려. 만만한 거지 내가. 선생님 얼마나 무섭냐 이게. 엄청 무서워. 나는 요 호랑이 있다고 우리 또 갔어. 아니. 얘들 출발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왼발. 오! 센스 죽여. 왼발. 왼발. 야, 맨 앞에 있는 애가 출발 파동이잖아. 자, 얘들아. 기분 나빴어, 갑자기. 4분의 1 주기의 모습을 해봐. 파란색 여기 오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아, 갔어요. 노란색 오겠지? 아.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이렇게 하자.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파동인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봐야 될 얘기니까. 서로 만났네? 중첩 됐냐, 안 됐냐? 안 됐어요. 아, 그래, 안 됐어.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 주기가 되겠지? 파란색은 요쯤 오는 거야.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야. 이게 몇 주기씩 자르냐? 몇 파장씩? 네, 파. 4분의 1 파장씩 자른 거야. 알았냐? 네. 그럼 얘들은 얼마씩 움직이는 거야, 지금? 4분의 1씩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하냐? 네. 그러면 노란색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이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
일어났어. 중첩이 일어났고 간섭이라는 거지. 근데 둘이 방에 갔지. 네.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 니네 잘 봐. 보강 간섭이 되었더니 반파장의 길이가 변했냐 안 변했냐. 반파장. 요 반파장이잖아. 요 파란색 반파장이고 노란색 반파장. 중첩되기 전에 얘들은 쌍둥이 파원이가 똑같았을 거 아니야. 중첩되고 변했냐 안 변했냐 파장이. 변했어요. 왜? 길어졌어 짧아졌어 그럼? 길어. 길어졌어. 노란색 이거고 파란색 이거야. 빨간색 길어졌어? 네. 얼마큼 길어졌는데? 물어보자. 네. 아 파장이. 아. 시간이. 지금 변했냐 안 변했냐고? 안 변했어요. 파장? 파장 시간이죠. 파장. 중첩이 돼도 얘도 뭐 장난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중첩이 돼도 파장은 변한다면 안 변한다. 그럼 뭐만 2배로 커진다? 진폭. 그래 임마 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정상파야 이 녀석들아. 네? 이거 정상파라고. 정상파가 뭐냐면 늘 빈병 갖고 이렇게 불어봤지 그러면 오 서로 커진 거지. 이거 다 정상파로 설명하는 거야. 너희들이 다루는 야 자기 어렸을 때 무슨 악기라도 하나 다뤄봤다. 리코더? 그 다음 리코더는 한 번씩 다 해봤어? 피아노 쳐본 적 없나? 저 섬세한 놈이 졸고 있으니 야 이씨 배운 거 써먹어. 그걸 건반악기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현악기. 그지? 현악기나 관악기. 그지? 이런 것들이 다 정상파야.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죠. 보강 간섭을 통해서. 필이 불어봤냐, 필이? 야, 리코더를 해봤는데 필이라 나왔다고? 단소는 해봤니, 그럼? 단소. 예이씨. 그치? 필, 단소. 그죠? 네? 이게 단수. 너네 짧은 거 해봤어? 단수. 퉁소 말고 단소. 그게 필이에요. 그래요? 서양 필이 그렇게 생겼잖아. 다 불고 나서 어떻게 해? 이렇게 물이 우리 때는 이게 불잖아요. 놓고 왔잖아. 피리를. 그 친구가 딱 불고 물이 쫙 침이죠. 주면 침을 섞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지나가 봐요. 여기서 파란 색깔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와야 돼 이제 파란 색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노란 색깔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요. 노란 색깔. 여기 뭐래요? 상세.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정상파입니다. 그럼 뭐 이게 4분의 3주기죠. 한 주기 더 가볼게요. 보면 노란색은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은 여기까지 갑니다. 겹치죠? 뭐 일어납니까? 보강. 보강. 이게 뭐 일어납니까? 보강. 보강. 이게 뭐 일어나죠? 보강. 보강. 이런 원리로 여러분 T까지 가는 동안에 얘들이 이렇게 보강 상태를 반복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요 지점은 여기가 얼마인가 봐요. 상세가 일어나든 보강이 일어나든 이 지점은 다 얼마예요? 3의 0이죠. 변이가 0이잖아요. 이해가요? 네. 이런 걸 노드, 마디라고 해요. 마디. 0부터 0까지. 0, 이거 출발점이잖아. 네. 진폭이 얼마인 구간? 0. 0인 구간이 마디예요. 어떤 상황이든. 빨간색
진폭이 없는 그렇죠. 그러면 여긴 뭐라고 할까요? 최대죠. 네. 근데 여기서는 최소죠. 여기서는 최소. 최대죠. 아래로 빨간색. 아, 최소가 아니라 진폭 방향이지. 이게 좀 마이너스가 최고 작냐? 최대. 다시 말하면 최대와 최소를 반복할 수 있잖아. 여기를 배라고 해요. 배. 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상파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정상파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갈 때 이렇게 빨간색이 팔을 만들죠.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올 때는 반대로 증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 때 이런 팔을 만들어요. 알겠어요? 올 때 다시 이런 팔을 만들어요. 이게 정상파야. 여기 뭐라고 부른다고? 마디. 마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를? 배. 이렇게. 배가 몇 개 있으면 1파장이다? 하나. 두. 아, 왼발만 있으면 지금. 왼발, 오른발 같이 있어야 1파장. 두 개. 이거야. 이해가냐? 그럼 이거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정상파의 파장이라고 하지. 이건 정상파가 되기 전에 쌍둥이파의 파장과 같다 다르다? 같다. 그렇지. 진폭만 2배고 이게 정상파의 원리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파동의 간섭에서 제일 많이 나오면 유행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 우리는 일단 쌍둥이 파운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쐈을 때 얘들이 주기적 운동을 반복한다면 이런 정상파가 만들어진다는 건 봤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요것도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 여기서 쌍둥이 파원일 때 간섭의 조건이 있어. 이 둘의 조건이 있거든. 얘들이 가만히 따져보면 당연한 거거든. 무슨 얘기냐? 쌍둥이 파원에 반파장이 있지.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반파장이 있을 거 아니냐? 자, 무슨 얘기냐면 S1이 있고 S2가 있을 때 거리를 뒀을 때 뭐 이 지점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 여기. 그러면 여기 길이가 있을 거고 여기 길이가 있겠지. 자, 도각 간섭은 이 거리차가 알았니? 2분의 1람다의 무슨 배? EM. 이걸 짝수배라고. 이러면 무조건 여긴 보강이야. 2분의 1 파장의 짝수배. 예를 들어봐. 여기가 3cm야. 5cm고, 그런데 이 파장이 2cm야. 이 파장이. 이해가냐? 반파장 얼마냐? 1. 1. 요 둘의 차는 1의 짝수배야, 홀수배야? 짝수배. 보강이라고 저기. 와. 직접 해보면 돼. 봐라. 얘 1cm 봐.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로 도착하지. 얘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됐냐? 이걸 간단하게 나타낸 거야. 다만, 이들의 차가 만약에 2분의 1람다에 무슨 배? 홀수배라면 이건 상쇄야. 이해가냐? 이런 게 있다고. 니네들 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자세히는 안 다뤄졌어. 다만 이중 슬릿이라는 거 써있지. 네. 그잖아. 근데 왜 이중 슬릿을 해야 했을까? 16살짜리 영이. 배? 걔가 실험한 거야. 파동이 빛이냐 입자냐 엄청 싸웠을 때 빛은 파동이야 해가지고 입자라고 우겼던 과학자를 입국딱하게 한 거지. 몇 살짜리가?
16살. 맞아. 근데 걔들의 원리를 알아야 돼. 잘 봐. 빛의 간섭의 조건에서 왜 이 0은 슬릿을 2개 썼냐. 첫 번째 슬릿의 역할이야. 이게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이거든. 무슨 얘기냐? 파동의 성질에 지난 시간에 말미야 내가 이거 알려줬지. 파동 성질이 4개 있다고 그랬지. 제일 먼저 반사 있고 굴절 있고 회절 있고 간섭 있다고 했지. 그 중에 이거는 누구도 있어? 자, 입자도 여기에 포함돼. 이 2가지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야. 그러니까 빛이 이렇다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얘는 파동이구만. 근데 얘가 왜 단일 슬릿이라는 것을 뚫었고 여기에 왜 이중 슬릿을 뚫었는가? 알겠냐? 먼저 단일 슬릿의 역할은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은 굉장히 많은 빛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 백색광이잖아. 그 중에 얘를 이렇게 구분해내려고. 뭘로? 단색광. 쉽게 말해서 뭔지 알아? 파장과 진폭이 똑같은 쌍둥이 파원을 만들려고 저걸 끓여놓은 거라고. 알았냐? 그러면 색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우 쉣! 죄송합니다. 단색이라고 했잖아. 한색광. 하나의 색깔만 나온다고. 아, 빨간색이면 보라색 하나의 색깔만 나온다고. 네? 슬릿을 하나를 딱 구멍을 뚫어 놓으면 여러 가지 빛이 나온 게 아니라 저 슬릿 구멍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백색광은 제가 이렇게 빛을 여러 가지 그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놈, 이렇게 움직이는 놈,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 있는데 여기 이 길을 딱 통과시키면 이렇게 움직이는 놈은 대부분 사실 이런 놈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놈만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단색광이 그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단색광이 있는 곳에 알았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쌍둥이 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스크린을 딱 그려 놓는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가 정 가운데잖아. 그지? 예. 그럼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일 거 아니겠어? 예. 여기 거리 얼마 나오겠냐? 여기 거리 얼마 나오겠냐? 여기? 똑같아. 그렇지, 빵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보강이야, 상수야. 보강. 그래서 여기 밝은 색이야. 알겠냐? 그리고 위 아래로 특정한 거리를 가면 어떻게 나올 거다? 상쇄가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한 거리를 지나가면 뭐가 나올까 또?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놓게 되면 반파장의 짝수배, 홀수배, 짝수배, 홀수배가 계속 반복되면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의 모양이 규칙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해가냐?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이럴 수는 있어. 무슨 얘기냐면 밝은 거를 노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을? 어둡다를 뭘로 하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스크린에 이게 밝다야 이게. 응? 이게 어둡다야. 알겠어? 파장이 짧은 걸로 실험을 하잖아?
이렇게. 긴 거 갖고 실험하면 발 이런데 짧은 거 갖고 실험하면 발 이렇게 된다고. 파장이 짧으니까 간섭의 간격이 줄어든다고. 뭔 말인지 알겠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왜 0이라는 과학자가 이중 슬립, 하나, 두 개의 슬립하고 이 실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슬립은 단색광만 끄집어, 그 필터링이야. 단색광만 끄집어내고 두 번째는 쌍둥이 파워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래, 간섭 효과가 뚜렷이 잘 나오니까. 그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모양이 쭉 나오더라. 만약에 물결파를 배웠다면 좀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물결파는 니네들 퐁당퐁당을 하지 않냐? 니네 비행기 타봤지? 제주도 가봤지? 가기 전에 파도 봤지? 하얀 게 마르잖아. 하얀 거와 하얀 거 사이에 뭐 있잖아. 아, 물론 자세히 보진 않지만 어두운 게 있겠지. 그게 골이야. 아니, 마르면 위에 올라가서 골은 들어가 있으니까 니네가 보기에 밝은 게 파면이라니까? 그리고 어두운, 그 파면과 파면 사이에 어두운 면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물결파는 밝은 것도 보강이지만 어두운 것도 보강이라고. 물결파는 그것도 골과 골이 만난 거니까 얘처럼 해석하면 큰일 나. 근데 물결파를 배우지 않았다면 괜찮다는 거지. 이해 가냐? 그런 얘기야. 자, 밑에 그림이 그거다. 왼쪽 그림은 D는 0.2mm. 이건 뭘 의미했냐면 D라는 게 뭔가 봐봐. D가 뭐냐? D, 간격, 슬립 사이의 간격이지. 간격을 가지고 조정을 했거든. 물론 간격이 넓은 애와 간격이 좁은 애를 봤더니 간격이 좁은 애가 넓게 나온 거야. 간격이 넓은 애는 좀 더 거리차가 있으니까 얇게 나왔고. 근데 거리가 똑같을 때 초록색과 빨간색 봐봐. 니네 빨간색이 가장 장파지. 네. 적외선이니까 장파니까 간격이 널찍널찍하더라는 거지. 이해가냐? 초록색은 그거보다 단파니까 좁게 나오고. 자, 슬립 간격을 좁게 하면 널찍널찍가 나온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숨어 있지만 이게 회절이에요. 회절. 회절이 뭐냐? 요 호스에다가 놓고 이렇게 물을 쭉 겹치면 구멍. 요 호스의 구멍이 어떨수록 멀리 넓게 퍼지냐? 좁을수록, 그렇지. 좁을수록 쫙 이렇게 넓게 퍼져. 그 D가 0.2mm라는 게 넓잖아, 간격이. 0.4는 되게 좁고, 그치? 넓게 퍼진다, 회절이 잘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D는 0.2. 알았냐? 슬립 간격이 좁을수록, 잘 봐. 슬립 간격이 좁을수록, 이중 슬립 간격, 누구와 누구 사이? S1과 S2 간격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나는 이런 거야. 그래서 무늬 간격이 어떻다? 넓다. 무늬 간격이 넓다. 이렇게 보자. 알았냐? 그 효과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효과 때문에. 이해 갔어요? 자, 바로 밑에 빛의 간섭무늬 보세요. 여러분, 빛의 간섭무늬 보여요? S1과 S2에서 빛이 가는 거 보이냐고. 거기서 간섭이 보강이 되려면 요게 성립해야 돼요. 빛의 반파장의 짝수배. 그럼 보강이 성립합니다. 근데 빛의 반파장의 홀수배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거기는 어두운 무늬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로차라고 한 거 보이죠? 그 출발점의 경로차. 왼쪽 그림은 반파장이 몇 배요? 2배죠. 그 경로차 조그만 거 보이잖아, 위쪽에. 보여, 안 보여? 볼 수 있어, 없어? 이거. 보여? 손으로 짚어봐. 경로차 먹어야 돼. 그렇지. 짚어봐. 그렇지. 짚어봐. 여기 있잖아. 경로차.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죠, 왼쪽 그림은. 네. 왼발로 보면 짝수배잖아. 근데 아래 거는 왼발 하나만 있잖아. 짝수배면 보강, 홀수배면 상세라고. 그거 보여준 그림이야. 알았냐? 네. 그럼 오른쪽 그림 보이냐? 네. S1, S2 경로차가 반파장 몇 배야? 한 배지. 그거 반드시 어두운 무늬나.
가면. 끝자리요? 여기 보여? 왼발 오른발. 왼발 그냥 한 발이나 한 발. 이거 한 발. 왼발. 왼발 오른발. 반파장. 경로차가 반파장이면 거기는 오동기 뜬다고. 이해 가냐? 반파장의 1배는 홀수배고 2배는 짝수배잖아. 3배도 홀수배고 4배는 짝수배잖아. 이런 식인 거야. 그게 거리가 멀면 그렇게 나와. 계속 거리 차가.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거기를 잘랐을까? 그게 삼각형이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얘가 이쯤 됐고 얘가 이쯤 됐을 때 물리학에서는 얘를 이렇게 자르잖아. 이게 정확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거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경로차가 되는 거 아니야? 델타에. 그지? 경로차. 저 경로차가 2분의 1 람다의 짝수배냐 홀수배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보강상세가. 알았냐? 지금 거기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야. 알겠죠? 네.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서 그렇게 빛의 간섭의 활용이 있죠, 여러분. 그 간섭에 의한 현상 중에 여러분 이중막 실험이 뭐예요? 거기? 그 위에 기름막이 있고 공기 있는 거, 그죠? 네.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기름막하고 공기막은 성격이 달라요. 야, 지금 빛이 기름막을 통과하고 있지? 네. 그 빛은 다시 어디를 통과하고 있어? 다시 공기막을 통과하고 있지? 질문 던질게. 어디서 진동수가 클까? 빛에? 공기. 꺼져. 더 빨라야 탕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기름막 꺼져! 똑같아요. 맞아요. 진동수는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니네 그림 자세히 보니까 파장이 어디가 더 긴 것 같아요? 공기하고 기름막하고 파장. 기름막이요. 아, 공기. 그게 웬만으로 그렇게 길어 보여? 공기요. 그래, 공기가 빠른 거야. 그래서 진동수는 그대로인데, 알았냐? 네.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 무슨 말이냐? 공기에서 기름으로 가면서 꺾인다는 거야, 얘가. 뭔 말 아냐? 네. 속력차가 생기니까 꺾이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지금. 꺾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들이 그 반사를 하거든요. 기름막과 공기 사이에서. 응? 여러분 반사를 자세히 배웠을까? 고정단 반사 배웠어요? 아니요? 안 배웠어요? 네. 반사가 그런 게 있어요. 안 했지. 학교에서 응. 우리는 했어. 예? 고정단 반사 배웠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반사의 개념적으로 그런 건데. 맞아요. 반사는 입자각과 반사가 똑같은데 중요한 건 이것이 고정단, 그러니까 여기서 소에서 밀로 들어가냐 밀에서 소로 가느냐에 따라서 반사의 위상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단 반사는 왼발로 들어가면 왼발로 나와요. 근데 고정단은 왼발로 들어가면 오른발로 나와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소에서 밀로 간다. 지금 공기에서 기름막으로 갈 때는 소에서 밀이에요. 그게 소가 빛은 빠르니까 속도가. 그런데 기름막에서 공기는 뭐예요? 밀에서 소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 소에서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밀에서 소냐 소에서 밀이냐에 따라서 소에서 밀은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소에서 밀은 밀에서 소는
미래소는 자유단위이기 때문에 위상이 안 바뀌고 소에서 밀이 바뀐다고 그 위상이 바뀌는 것이 반사가 돼서 올라오면 서로 보강이 되느냐 상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강이 되는 쪽은 무지개가 뜨고 상쇄가 되는 쪽은 검게 보인다. 이게 간섭이라고 그냥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모르포 나비도 있고요. 빛의 간섭 활용에 대해서 무반사 코팅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통 따지는 뭐도 있습니까? 그 저기 뭐냐 위조 집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에요. 나머지 거기 그 문제 한번 풀어봐요. 개념학의 문제 한번 지금 지금요? 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